오늘은 오해를 부르는 노인의 행동과 그 행동을 이해하고 가족들이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무슨 요일이냐? 우리 밥 먹었냐? 같은 질문을 몇 분 간격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드물기는 하지만 치매 초기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짜증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적 단서를 활용해 메모지, 화이트보드, 스마트폰 알림 등에 정보를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아침에 밥 드시고 커피까지 드셨고요. 라는 대답을 화이트보드나 메모지에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갑자기 말을 건넵니다. 식당, 버스,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청력이 저하되었거나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노인은 친절한 마음으로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듣는 젊은이는 불편하게 느끼거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몸짓이 크거나 목소리가 커질 때가 많은데 보는 이에 따라 노인이 화를 내거나 흥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여기선 조용히 말하는 게 더 좋아요. 라고 부드럽게 설명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할아버지가 귀가 좀 안 좋으세요. 라고 미리 양해를 구해도 좋습니다. 청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으므로 보청기 사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쓸모없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라며 쓸모없는 물건을 계속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 비닐봉지, 빈병 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해 그런 잡동사니로 집안이 가득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면 공간이 더 넓어질 거예요. 라고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다 버리려 하지 말고 조금씩 정리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 물건에 대한 추억이 중요한 경우 사진으로 남겨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기부를 유도하면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돈을 과하게 아끼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 쓰거나 과소비합니다. 자식들에게 돈이 없다며 용돈을 요구해 받아서는 쓸데없는데 소비합니다. 요즘 돈이 없어서 큰일이야 하면서도 홈쇼핑에서 불필요한 건강식품을 잔뜩 구매합니다. 생활이 어렵다며 용돈을 받아서는 동네 친구들과 비싼 술을 마십니다. 용돈을 현금이 아닌 필요한 물품으로 제공합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어디에 돈을 많이 쓰셨나요? 같이 한번 살펴봐요. 라고 하면서 돈의 흐름을 부드럽게 점검합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주기보다는 아버지, 이번 주 생활비 드릴게요. 처럼 분할 지급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기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스마트폰보다 집전화 사용을 고집합니다. TV 채널을 독점하거나 식사 메뉴를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고집합니다.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가족들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노인은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점을 어려워하고 학습 속도가 느리지만 의사소통 방식이 다를 뿐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하게 반박하지 말고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라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TV 채널이나 메뉴 선택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순서를 정해서 양보하는 방식을 제안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일은 제가 보고 싶은 걸 볼게요. 라고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불특정 다수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무리한 태도를 보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고 과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가족이나 회사 직원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와,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면 요즘에는 조심하는 게 더 안전해요. 라고 설명하세요. 반대로 무례한 행동을 보이면 요즘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노인들이 모이는 공간을 다니게 되면 사회성이 늘면서 지나치게 친절한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매사에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비 오니까 나가지 마라. 고 하거나 자녀의 귀가가 조금 늦으면 큰일 난 거 아니냐? 라며 걱정을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아져 불필요한 건강검진을 반복적으로 받거나 병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먼저 염려하는 마음을 받아준 후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라고 안심시킵니다. 걱정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패턴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습관을 들이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8번째,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을 꼭 집어 지적하거나 불필요한 충고를 많이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 라거나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 라는 식으로 조언합니다. 젊은이들은 꼰대처럼 잔소리한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세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표현 방식이 권위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며 세대 간의 열린 대화가 중요합니다. 9번째, 노인이 무심하게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사건화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아파트 화단에 예쁜 꽃을 보고 한 송이를 꺾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관리사무소에서는 절도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어르신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무심한 행동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치매나 판단력 저하로 인해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 범죄 행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요즘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인들은 노인의 사소한 위반 행위를 곧바로 처벌하거나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가족이나 보호자와 협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변화가 오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해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 본인에게 불리한 말은 못 들은 척합니다. 과음하시거나 무리하시면 노인은 며칠씩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건강을 위해 술을 줄이셔야 해요.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노인은 못 들은 척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의사나 친한 친구를 통해 생각을 전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강식을 같이 찾아볼까요? 라고 대화하면서 어르신에게 선택할 여지를 주는 방식으로 대화하면 좋습니다. 11번째, 과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젊었을 때의 경험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실까? 라고 생각하며 젊은이들은 노인이 허풍이 세거나 잘난 척하거나 고집이 세다고 오해합니다. 노화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면서 최근 기억보다 과거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적 소외감을 느껴 본인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나이 들면서 노인이 보이는 행동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가족은 당황스럽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부드럽게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돼요. 라고 막지 말고 이 방법도 한번 해볼까요?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소리를 내기보다는 이해하고 공감하면 상대적으로 갈등이 줄어듭니다.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노인 상담센터나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